아이고야,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사고를 가진 녀석이 제1야당 대선 주자라는 것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신기자클럽에서 마구잡이로 씨부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주권의 개념도 희박하고 평화나 안정은 물론이고 동맹이나 외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이 녀석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이고 일본을 갖다 붙이면 그것이 주권이고 안보고 외교라 생각하는 녀석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자존심, 긍지 이런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원인 없는 과정이나 결과가 없는데 결과만 나불대며 일본과 외교 경색을 들먹일 때 달려가서 확 밟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 녀석이 외신기자 클럽에서 나불댔던 말들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존대를 안 쓸 수는 없고 쓰자니 그렇습니다. 이 녀석에게 하는 제 말투에 너무 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이 녀석이 내뱉은 말들을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녀석입니다. 단기간에 속성 과외를 받고 나름 똑똑한 머리로 답변을 해나가고 있지만 국가 운영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국정을 운영할 때 속성 과외를 해준 사람들이 상황이 되고 막대한 영향력을 휘두르게 되겠지요. 무식한 티 안 내려고 지금은 발악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오로지 잡아넣는 것에만 심혈을 기울였던 녀석이 갑자기 전방위적으로 철학이 생길 리는 만무하고 결국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고 하면서 꼬리 자르다가 세월 타보낼 겁니다. 아마도요. 아는 것이 있어야 반대도 하고 견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텐데 그런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리떼가 득실거리게 되어 있지요. 주워먹을 음식이 지천에 널린 모습인데 파리가 이걸 어떻게 참겠어요. 갑자기 대선판에 뛰어든 부작용은 발생하는 것이 필연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 대가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언론이 지금처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휩싸여 내버려 두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어요? 잘난 구석은 없지만 궁금TV라도 지적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윤석열 이 녀석이 씨부린 말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고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주장처럼 미국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단 한 나라가 이런 주장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주장이 제1야당의 대선 공약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라는 것이 국내에 배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놈이 참으로 신기한 발상을 하더군요. 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제대로 미친 녀석이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지요. 왠지 그럴듯해 보이게 말하잖아요.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한미상호 방위조약 내용도 알지 못하는 발언이고 주권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녀석입니다. 주권이 뭐겠어요? 주권은 독립국가가 행사하는 권리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에서 주체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상호 방위조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이 먼저 뭘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고 가져오는 것을 이런 곳에 설치해 사용하시라고 요청하면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듣고 허락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요청하는 국가이지 결정하는 국가가 아니지요. 이 녀석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진행 과정조차도 모르는 녀석인 셈이지요.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해보자고요. 여기서 주권을 들먹이려면 배치된 사드에 대한 권리가 한국에 있어야죠. 유지 운영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철수시킬 권리라도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유지 운영에 참여는 고사하고 우리 국군은 사드 기지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불필요하고 막대한 국익자가 발생한다 해도 한국은 사드를 철수해라 마라 말할 권리가 조금도 없어요. 군사력을 동원해 강제로 추방하고 미국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면 못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약에선 그래요. 그 이름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국은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미국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땅을 찾아서 갖다 바치고 배치되면 방위비라는 이유로 돈 대주는 것이 주어진 임무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수정할 자신이 없다면 국익 관점에서 그 조약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들먹이며 중국과 군사 분쟁에 미국이 참여를 희망할 때 한반도로 국한된 규정을 내세우며
국군 참여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 참여도 반대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도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니 사드 추가 배치에 주권 행위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이 뭐라고 씹으렸는지 살펴봐야겠지요.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윤석열을 초청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디서 가졌을까요?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입니다. 언제 했을까요? 12일에 간담회를 했어요. 이 녀석이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 말했지요. 주종관계란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종이라는 이야기인데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녀석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종관계라고 단정지어 표현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윤석열이란 여성 머릿속에서는 북한과 대화하면 남한 국민은 북한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발언을 대서 특필하며 아주 좋아할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종놈들이니 그런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떠든다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요. 제1야당 대선 후보 발언이기 때문에 이용당한다는 것을 이 녀석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남북이 대화해야 한다. 연결된 끈을 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미국엔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대북 정책에서 북한 제재로 남북 협업은 진전된 것이 전무하고 사실상 말만 가지고 지금의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왔는데 그 평화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국민이고 국가인데 말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종놈이 되었다고 한다면 매일 대화하자는 미국, 퍼주면서도 눈치 보는 중국은 어떤 종류의 주종관계일까요? 아마도 이 녀석의 사고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수정할게요. 이 녀석의 사고가 아니라 속성 과외를 해준 자들의 사고겠지요. 북한과 적대 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북한과 주종관계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7년 같은 상황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미국이 선박 날려 민족 전쟁이 다시 일어났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쟁을 막아버려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이런 정도라면 기름도 아닌 똥물에 튀겨야 할 시원찮을 망종들이라 불러도 되겠지요.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도 했지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 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말이죠. 무력화한다고 말하고 미제 사오자고 방위비 깎고 개발 중인 국방계획을 무력화 안 시키면 다행이겠지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뭔지는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계획 단계를 넘어 실천 단계이고 개발을 병행하며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알고는 있는 걸까요? 한미확장 억제력을 말했는데 경선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미국 핵잠수함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하자 그런 주장을 하던데 그것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이죠. 이 녀석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미군이 주둔하는 자체가 확장 억지력을 갖는 거야. 미군이 어떤 무기를 지녔느냐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미군이 소총부대만 주둔시켜도 전략핵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과 확장 억지력 면에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고 똑같다는 말이지. 그리고 억지력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뭘까? 미국 전력을 배제한 대한민국의 전투 능력이 그것이야. 대한민국 전력이 강해질수록 침략 억지 능력이 커지는 셈이지.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전체에게 생기게 되는 억지력이지. 그리고 자꾸만 북한 핵을 공격용으로 정의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핵이 있는 나라는 1945년부터 존재했지만 핵이 없다는 이유로 나라가 사라지거나 다른 나라에 복속된 예가 있나 잘 생각해봐. 없잖아. 핵이라는 무기 또한 억지력을 위한 방어용이기 때문이지. 북한이 핵을 쏠 수 있다는 전제라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발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북한과 핵단추 누르며 멸망전을 치를 상태 외엔 답이 없단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방법이 없다. 남북이 멸망전을 치르지 말자고 대화를 하자는 거잖아. 대화를 왜 해야 할까? 승리의 크기를 불문하고 전쟁은 평화보다 가치가 크지 않아. 남북한의 군사력이면 뭐가 남아나겠어? 이런 전쟁을 반대하고 확률을 줄이자는 것이지. 이런 식상한 주장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남북은 동족상잔이라는 전쟁을 치렀지만 유엔의 각자 주권국으로 인정받은 독립국가들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이고 우리 의지로 분단된 것이 아니니 통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헌법의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 노래와 헌법은 지극히 국내용에 불과하지. 북한은 북한 정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립국이고 대한민국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주권국가라는 것이지. 사는 모습과 삶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국제적으론 그래. 총부리를 겨눈 북한이라는 외국과 전쟁 그만하자고 대화하자는 거지. 대화보다 적대 관계가 최선이라면 미국이 보유하고 발사 권한이 있는 전략핵이 아니라 미국과 단절할 각오로 파키스탄처럼 핵무장을 서둘러야겠지. 그럴 각오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최선은 대화밖에 없고 그것은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있기도 하지. 2017년에 미국과 일본이 준비한 것이 남북 멸망전이죠. 트럼프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고 떠드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 취임하자마자 전쟁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거짓이 아니지. 2017년에 북한 전력이 갑자기 약해지기라도 했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남북 멸망전으로 아쉬워할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 남북이 다 지리멸렬해지면 나눠 가지면 그만인데 누가 반대하고 싫어하겠어. 북한 위험 못 느끼고 대권 도전까지 하고 보니 평화가 거저 오는 것 같지. 그리고 말이야,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미태평양 부대에 소속되어 있고 미태평양 사령관은 따로 있어. 미태평양 부대의 하급부대가 유엔 사령부이고 주한미군 사령부란 말이지.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 후방 지원이 어렵다는 말 자체가 터무니없는 무식한 말이라는 것이지. 알아듣겠어? 후방 지원은 미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 유엔 사령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유엔 사령부는 남북분단을 유지하고 남북교류를 감시하는 역할이 주임무야. 내 녀석처럼 흐리멍텅한 안보관과 주권의식을 가지면 미국은 또 선을 긋고 발표를 하겠지. 1950년 발표한 에치슨 라인 같은 것을 말이야. 주권과 국방에서 의지하고 약해 보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우방과 아군이야. 그래서 국제정치가 냉혹한 야생이라 말하는 것이지. 대신 죽어달라는 대한민국을 누가 믿고 함께할 수 있겠어. 든든하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많은 희생을 감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전쟁을 불사한다고 큰소리치면서 미국이 참전할지 안 할지 초조해하며 북한과 갈등을 키워야 할까? 아니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할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제발 국가와 국민의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이란 것을 부탁할게. 여기까지 궁금TV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